실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같이 잠드는 밤부터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새벽 3시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늙을 걸 그랬다. 그날 밤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날을요. 중학교 동창회 전날 밤, 제가 졸업 앨범을 다시 꺼냈던 그 순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55세, 남편과 사별한 지는 3년 차.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고, 아들 재민이는 취준생이라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 차리기도 귀찮아 토스트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보는 풍경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 일도 없겠지.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중학교 78학번 동창회 안내장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창회 40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 안내장을 꺼내 읽었는데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제일 아래 작은 글씨로 참석 예정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은 자동으로 한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중학교 3학년 2반 반장이었던 그 소년.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언제나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그 아이.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제 첫사랑이었죠. 저는 종이를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온다고? 핸드폰을 들어 동창회 단체 카톡방을 확인했어요. 벌써 50명 넘게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이 40년 만이네요. 다들 얼마나 변했을까? 하며 떠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요. 그날 뵙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산 정상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나이 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걸어가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40년 전 중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노란 종이, 바랜 사진들. 3학년 2반 단체 사진 속에서 저를 찾았는데 뒷줄 왼쪽에서 3번째, 단발머리에 교복 입은 15살 김지은이 있었고 그 옆 제일 앞줄 가운데엔 반장, 완장을 찬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고백 한번 해볼걸.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졸업식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지를 앞에 두고 몇 시간째 펜만 쥐고 있었는데 박준호에게라는 첫 줄을 쓰고는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좋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아니야, 너무 직설적이야. 준호야,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이것도 이상해. 오랜만이야. 아니, 매일 봤는데 무슨 오랜만. 저는 그렇게 쓰고 찍고 쓰고 찍기를 12번 반복했습니다. 에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실 저는 그때 반에서 제법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였어요. 남학생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장난치기도 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지은이 눈 진짜 크다 얼굴 작다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준호는 저랑 차원이 달랐습니다. 준호는 반장이었고, 키가 컸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큰 회사 다니신다는 소문이 돌았고, 준호는 언제나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준호랑 나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었으니까요.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집안도 좋은 서연이가 준호에게 고백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저는 그날 밤과 후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 숨어서 그 장면을 봤어요. 서연이가 준호 앞에 서서 분홍색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미안, 서연아. 나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는데 복도를 걸어나가는 서연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물함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어요. 서연이도 거절당했어. 서연이가, 그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서연이가.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애가 고백하면 준호가 뭐라고 생각할까? 김지은이가 감히 나한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준호는 저한테 친절했어요. 청소 당번일 때 지은아, 내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 하며 도와주기도 했고, 제가 수학 문제 모를 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해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그냥 반장으로서의 친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같은 반 친구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저는 14번째 편지를 쓰다가 결국 모든 편지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안 돼. 창피해서 못해. 거절당하면 나 학교 못 다녀. 그렇게 저는 졸업식 날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준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는 그저 교실 구석에서 졸업 앨범에 친구들 사인을 받고 있었죠. 준호야, 나 너 좋아했어. 근데 말 못했어. 미안해. 속으로만 외치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갔어요. 준호는 명문고에 진학했고 저는 집 근처 평범한 여고에 갔는데 그 후로 준호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겁이 많았어. 거절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준호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애였을 거라는 걸 알았어. 나는 예뻤지만 준호의 세계에는 속하지 못하는 애였으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서연이도 거절당했는데 나 같은 애가 고백했으면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그 생각이 40년 동안 제 마음 한편에 박혀 있었어요. 그 후 저는 20살의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저 익숙함이었고 책임감이었고 습관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슬프기보다 허망했습니다. 내 인생에 사랑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동창회 초대장 한 장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갑고 바빴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중학교 동창회 가려고 하는데. 아, 네. 재밌게 다녀오세요. 좋으시겠네요. 엄마, 저 진짜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바쁜가 보네. 나한텐 관심도 없구나. 그날 저녁 저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봤는데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됐어요. 55세 여자가 동창회에 무엇을 입고 가야 예쁘게 보일까? 아니, 예쁘게가 아니라 나이 들지 않았다고 보일까?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피부는 처졌고 머리칼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15살 때의 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5세 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비교하면 조금은 낫다고 할까요? 피부 관리도 꾸준히 했고 체중도 관리했고 무엇보다 남편 사망 후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준호 눈엔 그냥 늙은 아줌마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준호가 저를 기억할지, 혹시 준호도 저를 좋아했었는지, 혹시 바보 같은 생각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설렘을, 이 두근거림을. 동창회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졸업 앨범을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준호의 사진을 찍었어요.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그 소년의 눈을, 코를,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이면 40년 만에 널 다시 보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고백할 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저는 55세 과부였고 준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결혼했겠지. 아이도 있겠지.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졸업 앨범을 꼭 안고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오랜만이야? 아니면 잘 지냈어? 아니면 나 기억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5세인데도 마치 15살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는데 핸드폰 화면 속 준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 꼭 말할 거야. 40년 늦었지만 내가 너를 좋아했었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 설렘이 얼마나 큰 혼란으로 변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호텔 연회장 입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거울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 살짝만 화장한 얼굴, 염색한 머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55세 김지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지은이다. 김지은. 얘들아, 지은이 왔어.
옛 친구들이 저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다들 40년의 세월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요. 어머, 지은아,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진짜 55세 맞아? 40대 같은데? 친구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눈은 연회장 안을 훑으며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 회색 재킷에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는 곧았어요. 옆에 앉은 남자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박준호. 40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이 들었네. 하지만 여전히 멋있어. 준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늙었어요.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자세도 꼿꼿했고 무엇보다 그 분위기가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은아, 뭐해? 인사하러 가자. 친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준호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는데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의 눈이 조금 커지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지은, 맞지? 응. 준호야. 4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는 여전히 컸고 저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우와,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얼굴 그대로야.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늙었는데. 아니야, 진짜. 너 그때 그대로야. 준호의 눈이 따뜻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전 그때처럼 15살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너는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40년 전 그때의 설렘도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그 시간 내내 저는 준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인기가 많았어요. 남자 동창들은 야, 준호야, 사업 잘 된다며? 하고 물었고 여자들은 준호야, 부인은 안 데리고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준호의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도 혼자구나. 아이고,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지은아, 시간 있어? 응? 오랜만인데 우리 옛날 학교나 한번 가볼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잖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다니. 좋아. 가자. 준호의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며 차 내부를 둘러봤는데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차 좋다. 응, 작년에 샀어. 혼자 다니기엔 좀 크긴 한데. 준호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으며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꿈 같아. 내가 지금 준호 차에 타고 있다니. 10분쯤 달렸을까요? 준호가 차를 세웠어요. 우리 중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그대로네. 그러게.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학교 앞을 걸었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벼락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저기, 우리 반 교실이었던 데 아니야? 준호가 3층 건물을 가리켰어요. 맞아. 3학년 2반. 제일 끝 교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그 교실에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날들, 준호가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던 모습, 준호가 반장으로서 조회를 하던 모습. 너 기억나? 그때 내가 청소 당번 대신 해준 적. 응, 기억나. 내가 감기 걸려서 못했을 때. 준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문방구로 걸어갔어요. 4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그곳은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너랑 친구들이랑 쫀득이 먹던 거 기억나? 어머, 너도 기억해? 나 그때 항상 포도맛 먹었는데. 맞아, 포도맛. 나는 딸기만 먹었지.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55세 아저씨와 아줌마가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은아. 응?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바로 기억했어. 동창회 초대장 받고 참석자 명단 봤을 때 제일 먼저 내 이름 찾았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응. 너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뻤잖아. 나 사실 너 좋아했었어. 뭐라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호가 나를 좋아했었다고? 근데 말 못했어. 난 공부에 집중해야 했고 너는 나한텐 너무 예뻐서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 준호야. 40년 만에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 그리고 여전히 예뻐서 놀랐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말이었어요. 나도 너 좋아했었어.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응. 근데 말 못했어. 너는 나한텐 너무 멀었어.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나 같은 애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바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라도 만난 게 운명 아닐까? 운명? 응.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둘 다 혼자고. 이거 운명이야. 준호의 눈이 진지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준호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어요. 준호는 항상 차로 데리러 왔고 식사 계산도 항상 준호가 했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 토요일에 백화점 같이 갈래? 백화점? 왜?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선물? 무슨 선물? 가면 알아. 토요일 준호는 저를 강남의 유명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게? 너 가방 하나 골라봐. 내가 선물할게. 가방? 여기 가방 비싼데. 나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사줄게.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명품 가방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격표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준호야, 여기 너무 비싼데. 괜찮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직원이 다가와 가방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작고 저렴해 보이는 가방을 골랐는데 그것도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아? 좋아. 이거 포장해 주세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꺼내 계산했어요. 150만 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성공했구나. 돈이 많구나. 백화점을 나오며 저는 새 가방을 들고 걸었어요. 55년을 살면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도 가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비싼 가방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천만에. 너한테 주고 싶었어. 준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백화점. 백화점? 무슨 일로요? 아니, 그냥 구경 좀. 엄마, 집에 좀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준호야. 딸이 급하게 할 말이 있다네.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왜? 내가 태워다 주면 되잖아. 아니, 딸한테 아직 말 안 했거든. 준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지은아, 나랑 만나는 거 비밀로 하고 있어? 응, 미안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가. 응, 고마워.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는 준호와 헤어져 지하철을 탔어요. 새 가방을 가슴에 꽉 안으며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엄마 앉으세요. 왜 그래? 엄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왜? 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봤어요.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엄마 요즘 화장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 입으시던데. 그게 그냥 엄마 혹시 남자 만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눈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응, 만나. 누구요? 중학교 동창.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어. 외로우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저 있잖아요. 너는 바쁘잖아.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잖아. 그래서 남자 만나는 거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55세예요. 55세에 무슨 첫사랑을 만나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수진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엄마 헤어지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아니면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서려다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았어요. 그 가방 뭐예요? 응? 그 가방 새 거네요. 명품이잖아요. 수진이 가방을 빼앗듯이 들어 안쪽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엄마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설마 그 남자? 응. 수진이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선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엄마 55세에 150만 원짜리 가방 받고 설레세요? 딱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처음엔 선물 공세로 마음 흔들어 놓고 나중엔 사업 자금 급해 투자 좀 해달라 이러면서 돈 뜯어갈 거예요.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6개월 만났다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30년 같이 산 아빠도 엄마 몰랐던 거 많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다시 집어들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엄마,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이거 다 함정이에요. 저 회사에서 사기 사건 많이 봤어요. 다 이렇게 시작해요. 수진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정말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150만 원짜리 가방이 보였고 귀에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준호는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저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거렸습니다. 가방을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날 사랑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설렘이 딸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수진과의 대화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준호를 만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에는 준호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밥은 먹었어? 딸이랑 잘 해결됐어?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이 나이 먹고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일주일 후 준호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왜 연락 안 받아? 나 걱정했어.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준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해. 그래서 나 고민이 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딸 눈치 보며 살 거야? 근데 수진이가 딸도 나중엔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준호의 눈이 진지했어요. 지은아, 나 진심이야.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40년을 기다렸잖아.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준호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만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고 때로는 주말에 당일치기 여행도 갔어요. 강원도 바닷가, 전주 한옥마을, 경주 첨성대. 둘이서 손잡고 걸으며 마치 20대 연인처럼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좋은 식당에 데려갔고 비싼 선물도 자주 사줬어요. 명품 지갑, 목걸이, 스카프. 제가 거절해도 준호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라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저를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조명이 은은했어요. 지은아,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 우리가 다시 만난 지 딱 6개월 되는 날. 준호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분위기에 취해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뭐해? 지은아.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주변 손님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선을 봐서 만났고 부모님이 정해준 날짜에 결혼했었어요. 청혼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청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대답해줘. 나랑 결혼해 줄래? 준호야,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응, 그럴게.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이게 운명인가 봐.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수진과 아들 재민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과 재민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엄마, 설마. 응,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남자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도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재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만 보고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남자가 필요해요? 재민아,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55세에 첫사랑 타령을 하세요? 중두병도 아니고요. 재민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두병? 네. 솔직히 창피해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55세에 재혼했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다들 비웃을 거예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엄마 55세에 재혼했다며? 대단하시네라고 비꼴 거예요. 애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다고. 외로우면 교회 다니세요. 친구들 만나시고요. 왜 꼭 결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제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저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진짜예요. 수진아. 그리고 재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재민아?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이는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준호야. 우리 애들이 결혼 반대해. 그래, 내 딸도 마찬가지야. 뭐, 민서가 결혼식 안 온다고 했어. 아니, 아예 나랑 연 끊겠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준호야? 우리, 지은아, 우리 그래도 결혼하자. 뭐, 애들이 반대해도 우리 결혼하자.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나중에 이해할 거야.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면.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들을 저버리고 제 행복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알았어. 결혼하자.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크게 할 생각은 없어서 작은 웨딩홀 하나 빌렸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옛날 동창 몇 명, 교회에서 알던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 아이들. 준호 딸 민서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부라니 좀 낯설더군요. 화장을 해도 세월은 그대로였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나는 혼자 식장 가운데를 걸어 들어갔고 준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들 말이 없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까지 웃는 얼굴은 아니었죠.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와 저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아파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고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옆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예뻤어. 고마워.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진과 재민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민서가 끝내 오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준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지은아, 후회하지 마. 우리 행복할 거야. 응.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아니면 내가 큰 실수를 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 신혼 첫날 밤 저는 침실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새로 산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55세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처진 피부, 늘어진 뱃살, 주름진 목. 첫날 밤이라고 해봤자 우리 나이에. 준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리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는 기억 속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나와 있었고 가슴에는 털이 많았고 다리는 가늘었어요. 동창회 때 입었던 재킷 안에 숨겨져 있던 몸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지은아. 준호가 침대로 다가왔어요. 저도 침대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는데 어색했어요. 4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살 때 꿈꿨던 그 순간, 졸업 앨범을 보며 상상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저도 눈을 감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황한 듯한, 부끄러운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몸을 떼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괜찮아. 저도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돼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이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침대 반대편으로 누웠습니다. 등을 보이며 저도 반대편으로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어요. 이게 첫날 밤이라고 40년 동안 상상했던 게 이런 건가? 15살 때 저는 준호와의 첫날 밤을 상상했었어요. 로맨틱하고 따뜻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밤을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두 노인뿐이었어요. 남편하고 살 때는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남편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자로서의 역할은 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부분에서만큼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첫날 밤부터 이런 건가? 그때 준호의 콧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드르렁,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았어요.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의 콧구리는 베개를 뚫고 들어왔어요. 이 소리를 매일 밤 들어야 한다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준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결혼했을까? 혼자 사는 게 더 나았던 건 아닐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공허했어요. 새벽 3시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40년의 기다림이 무너지는 걸 느끼며 첫날 밤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됐습니다. 수진이가 맞았던 건가? 내가 큰 실수를 한 건가?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준호의 콧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6시에 거실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신혼 첫날인데 거실 소파에서 잤네. 쓴웃음이 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준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첫날 밤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7시쯤 준호가 일어났어요. 침실에서 나온 준호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곱이 껴 있었고 입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잠옷 바지는 축 늘어져 있었고 뱃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창회 때 봤던 그 멋진 모습은
다 거짓이었나? 준호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아, 잘 잤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 잤냐고? 당신 콧꼬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신혼 첫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더니 약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15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이구나. 이 사람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작 후 준호의 식사 예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을 후루룩 소리내며 마셨고 김치를 씹을 때 짝짝 소리를 냈고 밥알을 흘렸습니다. 동창회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친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회사 갈 준비할게.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침실로 들어갔어요. 후,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 준호를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준호는 알지 못했어요. 신혼 첫날 아침,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의 생활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준호의 콧꼬리 소리에 잠을 설쳤고 첫날 밤 이후로는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요. 아침이 되면 준호는 늘 약부터 챙겨 먹었습니다. 준호는 출근했다가 저녁 8시쯤 들어왔는데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가 누웠어요.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맞나?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얘기? 그냥 우리 요즘 대화가 없잖아. 미안해. 회사 일이 바빠서 좀 피곤해.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조금은. 알았어. 주말에 시간 내볼게. 지금은 좀 쉬자.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결혼했을까? 혼자 사는 게 더 나았던 건 아닐까? 결혼 한 달째 준호는 점점 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동창회 때의 그 다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늘어가는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국 너무 짜. 응? 국이 짜. 간을 좀 덜해. 어제는 싱겁다고 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잖아. 오늘은 짜다고.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국그릇을 밀어냈어요. 저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자. 참아. 결혼했으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매일같이 참는 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결혼 2개월째. 체중은 7kg이나 빠졌고 거울을 보면 60세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들렀는데 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조금만 더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결혼 3개월째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어. 나 피곤해. 나중에 먹을게. 음식 다 식어. 지금 먹어. 에휴. 알았어. 준호가 식탁에 앉아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은아, 왜? 요즘 반찬이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제도 제육볶음, 오늘도 제육볶음. 좀 다른 거 해줄 수 없어? 어제 제육볶음 아니었는데. 어제는 김치찌개랑 생선구이였잖아. 아, 그래. 그럼 그냥 비슷한 느낌이라 그런가. 어쨌든 좀 새로운 거 해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준호야, 왜 그래? 왜 소리 질러? 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요리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뭐가 짜다, 싱겁다, 똑같다. 이런 말만 하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서운해서. 서운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돈 벌어오잖아. 이 집 월세도 내가 내고. 그건 그렇지만 그럼 뭐가 문제야? 넌 집안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편하게? 그래, 편하게. 회사 일이랑 집안일이 같아? 집안일은 힘든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넌 예전처럼 상냥하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만 늘고. 상냥했다고?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봤잖아. 그때야 상냥하게 굴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매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매일 상냥할 수 있어? 뭐, 당신도 달라졌어. 기억 속에 당신은 멋있고 늠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야.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당신은 병을 달고 살고 코 골고 화장실 매너도 없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이게 부부예요? 내가 가정부예요? 식모예요? 지은아, 40년을 기다렸는데 재혼이 고작 이런 거야? 당신은 옛날 그 준호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준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 싫어. 혼자 있고 싶어. 한참 후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간 건가?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40년 전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 속 15세 준호와 지금의 55세 준호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진 속 이 소년을 사랑했던 거야. 지금 준호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돼 보였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박준호 씨 댁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박준호 씨, 딸이에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에 끝내 오지 않았던 준호의 딸이었어요. 민서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호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 엄마예요.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엔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져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도 아빠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서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아빠 빚이에요. 서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 회사 잘 된다고 하셨죠? 네. 아니에요. 작년에 망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보험금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돈 보고 접근한 거예요.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랑해서 30년을 참았어요. 근데 끝까지 행복하지 못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 위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지금의 준호가 아니라 40년 전 기억 속 준호였다는 걸.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좀 심했어. 하지만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준호 씨? 네. 이제부터는 준호 씨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민서 씨, 다녀갔어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준호 씨 빚이요? 사실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처음엔 진짜 잘 됐어. 근데 작년에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그럼 말을 하셨어야죠. 왜 숨기셨어요? 말하면 너도 떠날 것 같아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뭐?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 다 했어요. 내일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준호는 침실 문 앞에 서서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가는 거야? 네, 내 실수야. 미안해. 준호도 단호한 저희 모습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준호도 힘들었을지 모르죠. 택시를 타고 3개월 만에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30평대 아파트, 남편과 30년을 살았고 혼자 3년을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비워뒀던 집은 마치 10년은 비워둔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구나.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벌써 8시 반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톡을 열었는데 동창회 단체방에서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다음 주 또 모임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다가 조용히 단체방을 나왔어요. 준호가 있을 텐데 민망해서 어떻게 들어가.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급하게 재혼했대. 역시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나 봐. 3개월 만에 이혼이라니. 상상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집에 잘 도착했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어요. 나는 혼자 있으니까. 허전하네.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준호도 외로운가.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외로움은 제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3개월 만에 돌아온 제 침대였는데 낯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콧구리 소리가 없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없으니까 또 이렇게 허전하네. 새벽 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치킨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왜 이 시간에? 엄마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치킨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수진이 들어와 식탁에 치킨을 내려놨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내일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제 앞에 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응.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혼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 네. 저 준호 씨 알아봤어요. 빚이 2억이 아니라 3억이래요. 그리고 전처분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처음만 잘하고 나중엔 차갑게 대했대요. 엄마가 계속 사셨으면 30년을 불행하게 사셨을 거예요. 이혼 잘하셨어요. 수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근데 수진아,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수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응? 준호 씨도 완벽하지 않았고 엄마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불완전하게 함께 사는 것보다 존엄하게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뭐, 저 있잖아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올게요. 수진아, 그리고 재민이도 있고 교회 친구들도 있고 엄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외로우시죠? 응,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시는 것보단 혼자여도 행복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행복하게? 네. 엄마는 엄마 자신을 사랑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네. 엄마가 엄마를 사랑하면 외로움도 견딜 수 있어요. 수진과 저는 새벽 3시까지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어요. 저를 위한 아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 밥. 간단하지만 저를 위한 식사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후, 그래도 살아야지. 혼자라도 살아야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이제 그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었어요. 40년 동안 준호를 사랑했고 6개월 동안 교제했고 3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55세?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위한 밥을 짓고 혼자 먹고 설거지하고 TV를 보고 또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약속대로 3일에 한 번씩 왔지만 수진이 가고 나면 다시 혼자였어요. 교회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재혼했다가 3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혼자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준호랑 같이 먹을 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준호가 잔소리를 해도 불평을 해도 적어도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호의 번호를 찾았는데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차단 풀까? 아니야.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5분 후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차단만 풀어볼까? 전화는 안 할 거야. 그냥 손가락이 떨렸어요. 차단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던 게 보였어요. 차단되어 있는 동안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혼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변할게. 진짜로. 10일 동안 매일 온 문자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단 풀어줘서 고마워.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지은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딱 한 번만. 왜요? 할 말이 있어. 제발.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학교 앞. 40년 전에 갔던 그곳에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저는 중학교 정문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10일 만에 봤는데 살이 빠졌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지은아. 준호 씨.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거짓말한 거 정말 잘못했어. 빚도 숨기고 전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말 안 하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지은아, 한 가지만은 진짜야. 뭐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좋아했어. 빚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처음엔 진짜 너를 좋아해서 만났어. 근데 빚이 있다는 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말하면 내가 떠날 것 같아서.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준호 씨, 저 혼자 살아봤어요. 10일 동안. 그래,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저녁에도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요, 그래도 준호 씨랑 사는 것보단 나았어요. 지은아, 준호 씨는 저한테 상처만 줬어요.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 씨는 40년 전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맞아. 나는 변했어. 40년이 지났으니까. 준호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너도 변했잖아. 뭐? 40년 전 너는 순수하고 예쁜 소녀였어. 근데 지금 너는 55세 아줌마야.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40년 전 그 소녀가 아니라 지금의 55세 너를 사랑하려고 했어. 근데 너는 나를 40년 전 그 소년으로만 보려고 했잖아.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잖아. 준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40년 전 기억으로만 봤어요. 지금의 준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 나 변할게. 진짜로. 설거지도 할게. 잔소리도 안 할게. 고맙다는 말도 매일 할게. 준호 씨, 그리고 빚. 내가 갚을게. 시간 걸리겠지만 책임지고 갚을게.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학교 앞 길거리에서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 씨,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싫어. 너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준호와 다시 시작한다? 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외로웠어요. 일어나요. 이야기해요. 우리는 학교 앞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응,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혼자 밥 먹고, 저녁에도 혼자 먹고, TV 보면서 웃는데 아무도 옆에 없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준호 씨, 저 무서워요. 다시 같이 살았는데 또 상처받으면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도 무서워. 너를 또 잃을까봐. 나 10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전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처음만 잘하고 나중엔 너무 당연시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근데 너를 잃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겠더라. 준호 씨, 지은아, 나 변할게. 정말로 매일 노력할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줘. 제발 한 번만 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시는 것보단 혼자여도 행복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준호도 불완전하고 저도 불완전하고 40년 전 환상 속의 준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55세 남자 빚도 있고 코도 골고 약도 먹고 불평도 하는 이 남자. 이게 진짜 준호였어요. 좋아요.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은아, 근데요, 준호 씨.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뭐가? 저는 이제 40년 전 그 준호를 찾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옛날 그 소녀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늙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이 늙어갈래요. 같이. 준호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준호는 다시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약통들을 꺼냈습니다. 1알, 2알, 3알, 15살.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한숨이 나왔을 텐데 이제는 익숙했어요. 오늘도 약 많이 드시네요. 응. 나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어. 건강 관리 잘하셔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어요. 지은아, 이 국 좀 짠데?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짜대요. 어제랑 오늘이 다르잖아. 에휴, 알았어요. 내일은 간 좀 덜 할게요. 미안해. 내가 까다로워서. 괜찮아요. 그냥 준호 씨니까요. 우리는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싸웠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다 됐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지은아. 왜요? 오늘 수진이랑 재민이 온대. 저녁 먹으러. 진짜요? 둘 다? 응. 그리고 민서도 온대. 민서 씨도요? 응.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랑 연락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응. 다행이야. 토요일 저녁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잡채, 전, 나물. 정성껏 차렸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준호 씨, 그릇 조심히 씻어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알았어, 알았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준호 씨는 거실 정리나 해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준호가 씻으면 제가 닦고 제가 정리하면 준호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러게요.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과 재민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수진이 저를 안아줬어요. 재민도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음식 많이 하셨네요. 응, 민서 씨도 온다고 해서. 민서 씨가요? 응. 6개월 만에 처음이래.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잘 지냈어? 네. 요즘 엄마 얼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웃었어요. 30분 후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서가 먼저 다가가 준호를 안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준호도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식탁에는 저와 준호, 수진, 재민, 민서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준호가 불고기를 집어 민서 앞에 놓았어요. 민서야, 내가 좋아하던 거.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재민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예전에 중두병이라고 한 거. 괜찮아. 내 말도 맞았어. 엄마가 환상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엄마, 지금은 진짜 사랑 같아요. 그래. 네. 눈빛이 달라요. 예전엔 설레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한 눈빛이에요. 밤 9시 아이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저와 준호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응. 민서가 와줘서 정말 기뻤어. 준호 씨 행복해요? 준호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응. 너무 행복해. 완벽하진 않잖아요. 저도 잔소리 많고 준호 씨도 불평 많고 그래도 좋아. 혼자 있는 것보단 훨씬 좋아. 준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물 묻은 손으로. 야, 손에 물 묻었어요. 미안. 우리는 웃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TV를 켰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 볼까? 응. 우리는 함께 TV를 봤어요. 출연자들이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고 준호도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TV를 보며 웃었지만 이제는 둘이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지은아. 응?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다시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밤 11시 침대에 누웠어요. 준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예전에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익숙했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준호가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준호는 여전히 약 먹고 코 골고 불평도 해. 나도 잔소리 많고 예민하고. 근데 괜찮아. 이게 우리니까. 가족이니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뤘네요. 40년이 걸렸지만 다음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구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니까. 준호가 물었어요. 뭔 생각해? 아무것도요. 그냥 행복해요.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 지은아. 나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 저를 받아들여줘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 하지만 함께였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첫사랑은 이뤄졌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환상이 아닌 현실로